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주 동안 조정을 받던 흐름에서 지금 10%가 넘는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는 시작점인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의 가치가 내려갔다. 1분기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서 프로그램에서의 매도가 쏠리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나도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 초반에 발생됐었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깨지면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추세 추종을 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움직임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발생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떤가요? 네, 세계 국채지수죠. WGBI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더 1,5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치가 회복됐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매수세를 동반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늘 삼성전자가 보여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영상에서는 지금 10%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유튜브 들어오셨다가 우연이라도 저희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이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로 힘이 되겠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의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주체가 누군가요?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장 초반 25만 주가량 매도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죠. 프로그램에서도 매도를 던지고 있나요? 아니죠. 오늘 오히려 프로그램에서는 장 초반 삼성전자 160만 주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이 강한 상승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TF, 펀드,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이 추세 추종을 하면서 윗구간을 긁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개인들의 창구인 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최근 2주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급상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찍혔다고 해서 우리가 포모, 겁을 먹고서 이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건지 얘기를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세요. 우리 주주분들은 언제 기회를 잡고 싶으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다시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2주간의 조정 절대 짧지도 않았고 증시 자체에 대한 피로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란 전쟁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인 조정 나오겠지. 그때 삼성전자 다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회가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ETF, 펀드, 패시브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이번 상승이 또 한번 삼성전자에서 힘없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연하게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급에서 신호를 보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작년에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겪어봐서 알겠지만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사라져야만 그 증시의 반응이 나왔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 전부터 증시의 반등은 나왔었고 반등의 시그널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시그널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트럼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번 전쟁의 이유가 뭔가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비핵화입니다. 전쟁은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월 예산안 통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3월 30일 이스라엘에서 예산안 통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예산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강경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죠. 그 전에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완화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월 30일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했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강경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손해라는 거예요. 4월과 5월은 미국 옥수수의 파종 시기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종 시기는 비료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망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정치적인 스캔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농사를 망쳤을 때는 누구보다 크게 반응을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을 잃으면서까지 전쟁을 지속할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이란 전쟁은 빠르게 끝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면서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왔을 때는 곧바로 삼성전자를 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또 한 번 힘없는 상승을 보여줄 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초반의 상승들은 기관의 8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죠. 외인에서의 방향성만 정해진다면 우리도 곧바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계 증권사들 지금 삼성전자에서 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60만 주, 20만 주 사실상 그렇게 영향력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외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이 오후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해집니다.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할지.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응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9857-2315.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응 한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한해서 최대한 저점에서 기회 잡아갈 수 있게끔 수급에서 신호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그 100%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잡아드릴 거고요.
왜냐면 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이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딱 2명 압니다. 신, 아니면 사기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못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수급에서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만 잡아가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하는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에서 신호가 하나 띵 나오면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이 나올까요? 만약에 증시가 그랬다면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급에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신호가 처음 나왔을 땐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하지만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확률을 올려나갈 수 있는 거고 확신이 섰을 때 대응을 한다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증시 시장에 있으면서 깡통을 정말 많이 찼습니다. 제 영상 예전부터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뭔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이란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까 괜히 손해볼까봐 좀 섣불리 판단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깡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실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기준을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목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이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9857-2315 그냥 간단하게 이응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하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들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그대로 증시가 꺾일까요? 아니죠. 우린 과거에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작년 12일 전쟁,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증시는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 반등이 종전이 나와야만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 전부터 반등의 시그널은 항상 나왔고 반등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모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의 시그널만 나오더라도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다가 증시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세력들도 같이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가요? 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른 상태죠.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되죠. AI 기업들 당연히 구조조정 강하게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제조업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 있습니다. 기대감만 가지고 있던 이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로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하던 과정 속에서 이란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세력들도 물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로봇 종목이 곧바로 급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세력들의 매집, 이 매집이 정말 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 회복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주주분들 010-9857-2315 이쪽으로 이응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종목 제가 수급이 꼬일 수도 있어서 자세하게 풀지는 못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대차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로봇 부품 회사로 현대차 관련 종목이라고 힌트 정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에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퇴실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나가면 되는 회사죠.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건비를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정말 아니죠.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이 선물 종목 정말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상단의 번호로 이응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시청자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